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의 개인보호구 착용과 사용 장비 점검을 알려드리러 나온 산림안전보건 교육 서포터즈 승호. 세롬입니다. 네, 세롬씨. 이번에 저희가 이 산림안전보건 교육의 서포터즈를 맡게 되었잖아요. 이 산림안전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나요? 사실 일반 시민분들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산림 사업을 누구보다 오래 해오신 전문가분들이 이번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이잖아요. 이미 수차례 안전교육도 받으시고 장비에 대해서도 완전 프로 중에 프로이실 텐데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까 살짝 고민이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번 안전보건 교육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수많은 안전교육을 받고 정말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접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유념하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또 약간은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처음만큼의 생각으로 조심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안전교육이 해도 해도 과하지 않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우리의 동반자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잠시지만 산림 전문가분들의 안전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책임감과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번 시간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 무엇인가요? 바로 보호구의 필요성입니다. 보호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려면 보호구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롬 씨는 보호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안전보건 교육 서포터즈가 보호구를 모르면 안 되죠. 보호구는 바로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는 안전장비인데요. 외부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차단해주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 또는 피해 정도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작업의 내용과 취급하는 물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호에 가장 적합한 종류, 형상, 재질, 치수 등을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목적 자체가 외부로부터 작업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만일 이 보호구를 필요시에 바로 사용할 수 없다면 보호구를 비치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보호구를 잘 관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으로는 보호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제가 며칠 전부터 보호구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고요. 와, 세롬 씨. 산림안전보건 교육 서포터즈의 진짜 진심이네요. 이 정도 가지고 뭘요? 근데 저도 좀 진심이라서 보호구를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호구를요? 준비성마저 철저하시네요. 바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안전모입니다. 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안전모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뭇가지나 나무 줄기와 같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서 보호해주죠. 다음 두 번째, 뭔지 아시나요? 보안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안경은 이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꼭 필요해요. 다음 세 번째는요? 다음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세롬 씨. 방음용 보호구. 예, 맞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기계톱을 사용한다거나 주변에 소음이 심한 장비가 있어 강렬한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경우 이 방음용 보호구 꼭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전기 작업과 같은 감전 위험이 있거나 이 기계 장치의 운전 및 조작을 할 때 자상, 찰과상, 파편 조각, 진동으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안전 장갑,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및 전기대전 위험, 미끄러지거나 찔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화.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용하는 안전대,
고열에 의한 화상이나 열피로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다량의 고열물질을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가 정말 많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보호구들을 위주로 보여드렸어요. 각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작업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나 보호구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각 작업마다 위험 요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예, 맞아요. 하지만 꽤 많은 근로자분들의 의식 속에 설마 내가? 하는 안전 불감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작동하며 작업을 하는 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보호구 착용을 기피하기도 하죠. 부착된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노동부의 발표도 있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의식 속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도 필요해요.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이기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소극적인 대책에 불과하죠. 그렇죠. 따라서 설비 개선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 서로 보호구를 필히 사용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을 상시 파악하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불행을, 기업과 국가에게는 경제적 손해와 인력 손실이라는 피해를 줍니다. 근로자 개인에서부터 사업주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앞서서는 보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올바른 보호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보호구 및 사용장비에 대한 A부터 Z까지. 이제 한 F 정도 온 거겠죠? 아무튼 얼른 알아보자고요. 일단 작업장에 맞는 올바른 보호구를 선택하려면 잘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정답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세롬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분석해야 해요.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해, 위험 요소 분석과 함께 사용 빈도를 잘 체크해 두는 것도 보호구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죠. 또한 안전에는 안전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능을 인증받은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인증과 관련해서도 참 나눌 이야기들이 많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위험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는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호구는 의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보호구 안전 인증 기준에 따라 스스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 안전 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안전보호구 안전인증의 종류인 의무 안전인증과 자율 안전 확인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무 안전인증의 내용을 보면 의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의 경우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 안전 확인 신고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인증 여부는 보호구에 표시된 KCS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자율 안전 확인 신고 대상 보호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호구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호구는
낙하, 비례 위험 방지용 안전모와 보안경, 보안면이 있습니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인증하는 종류 이외의 보호구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제품의 사양,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산림청에서 많이 진행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별 보호구의 실제적인 선택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안전모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안전모는 귀 덮개와 안면 보호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작업 환경과 대비되는 색상의 안전모를 선택하여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더불어 작업 장소에 적합한 안전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품 유형도 확인해 두세요. 다음은 안전화입니다. 기계톱으로 작업을 할 때는 기계톱 보호용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 통나무, 기둥, 말뚝 또는 기타 둥근 목재를 걸을 때는 방진 기능과 미끄러짐, 찔림 등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해야겠죠? 또한 액체약품이나 물을 취급하는 경우 고무재 안전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있어 미끄러운 작업장의 경우 마찰력이 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레탄 소재의 안전화는 기름 및 고열 작업장에서는 피해 주어야 하고요.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 데 편하도록 지퍼가 달린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잠깐! 안전화 등급에 따라 사용 장소가 나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작업용, 보통 작업용, 경작업용 안전화를 사용하기 적절한 장소가 모두 구분되어 있어요. 작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안전화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신발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 인증 마크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안전대입니다. 가파른 경사지나 산비탈 등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짐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여 사고로 인한 부상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안전대의 경우 벨트식 안전대와 그네식 안전대로 나누어집니다. 벨트식 안전대는 추락 시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어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위치 고정용이나 사다리용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전주 작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추락 사고 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네식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벨트식 안전대도 작업에 따라 한계 거리용과 U자 거리용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바로 이 보안경입니다. 도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근로자도 작업에 따라 보안경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 도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위에 도수 없는 보안경을 착용하거나 아예 도수가 있는 보안경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합한 보안경을 선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측면으로부터 위험이 있는 경우 보안경에 측면 보호대가 있거나 보안경의 다리폭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충격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면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가 장착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고온 또는 부식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폴테카포네이트 또는 플라스틱 렌즈는 고온 또는 부식성 화학 물질에 부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충격이 가해질 위험이 없는 한 안전 유리로 만들어진 렌즈가 적합합니다. 또한 얼굴의 다른 부분에 부상이 입을 위험이 있다면 보안경 위에 보안면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하거나 분진이 있거나 또는 화학물질이 있는 환경에서는 보안경을 착용하더라도 콘택트 렌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꼭 유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세롬 씨,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승호 씨, 이 귀마개를 빼면 더 잘 들리잖아요. 다음으로 방음용 보호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끼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이 방음용 보호구는 사용 설명서에 적힌 안전 인증과 차음 성능을 확인하여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방음용 보호구의 종류나 등급, 작업 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 수준 등을 잘 고려하면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신에게 맞는 방음용 보호구의 사이즈는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사이즈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개인에게 맞는 방음용 보호구가 모두 다르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 전용의 방음용 보호구를 구비해 두는 것이 맞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모에 귀덮개와 안면 보호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작업들 중에는 기계톱을 활용한 작업들이 많을 텐데요. 배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갑과 무릎 보호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동 보호 기능이 있는 안전장갑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각 작업의 특성마다 사용해야 할 안전장갑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리입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바지나 가죽 덧바지를 착용하기도 하고 배임 방지 앞치마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최대한 헐렁헐렁하지 않고 딱 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요. 무릎 보호대를 별도로 사용한다면 섬유 조직에 의해 체인의 동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보호복인데요. 보호복은 고열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착용하지만 벌목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목을 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요. 이동식 장비 주변에 있거나 숲속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떨어져서 작업하는 경우 시안성이 높은 작업복을 선택하여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승우 씨, 약재 작업에도 보호복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설명해 주세요. 같이 나눌 얘기가 많다 보니까 살짝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약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약재로 인한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기타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작업복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보호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먼저 짚어보자면 첫째로는 검정 합격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가 진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성능인지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한 산림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먼저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보호구를 본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구가 마모,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때 즉시 취급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용품으로 교체받아야 합니다. 보호구의 선정, 구입, 지급 및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취급, 사용, 보관 방법과 더불어 홍보, 지도, 교육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계적인 보호구 관리를 위해 보호구 관리대장도 기록해야 하지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결하고 보수가 항상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 사항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보호구를 잘 착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항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꼼꼼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보호구들을 어떻게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착용 방법인지 또 어떻게 보호구들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착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 전문가 선생님의 영상도 함께 준비했으니 저희 산림안전보건 서포터즈와 하나씩 따라해 보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안전모입니다.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는 안전모를 골라 모체, 장착제, 충격 흡수제 및 턱근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후 머리에 딱 맞도록 착장제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하면서 착용을 합니다. 귀의 양쪽에 턱근이 위치하도록 착용해야 하고요.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근을 견고히 조여서 고정합니다. 만일 모체가 페인트, 기름 등에 오염된 경우 유기용제 등으로 세척을 해야 하고요. 머리 고정대가 변형된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안전모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노화 방지를 위해 자동차 뒷창문 등에 보관하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안전화입니다. 안전화를 착용할 때는 사이즈에 맞는 안전화를 선택하여 착용한 후 끈을 단단히 매야 합니다.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화를 착용하거나 꺾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하고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안전대입니다. 먼저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 설비를 점검합니다. 점검을 마쳤다면 양다리에 안전대를 끼워서 들어 올린 후 양어깨에도 안전대를 끼워줍니다. 이후 가슴 조림줄을 채우고 훅을 구명줄에 걸어줍니다. 만일 수직 구명줄인 경우 훅을 안전대의 디링에 걸어주면 됩니다. 착용을 마쳤다면 착용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세요. 착용을 잘 했는지 점검하는 것까지가 착용의 안전한 순서입니다. 로프의 마모나 금속재 변형 등 부속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대의 조임줄은 예리한 구조물 등에 손상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다음 네 번째, 방음용 보호구입니다. 일단 귀마개가 자신의 귀에 맞는 사이즈인지 확인합니다. 찢어지는 등 파손된 부위는 없는지 살펴본 후에 착용해야 하는데요. 반대쪽 손으로 귀를 잡고 위로 살짝 당겨주고요. 귀마개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압축하여 밀어 넣습니다. 귀 내부로 충분히 들어가도록 착용 후 약 15초 정도 눌러주면 좋습니다. 귀마개 형태가 아닌 귀덮개 형태의 방음용 보호구는 머리 크기에 맞도록 귀덮개의 좌우측 조절대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또한 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 줍니다.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오염되거나 더러워질 경우 교체해야 하고 재사용 귀마개의 경우 세척이나 소독은 해당 제품의 설명서 내용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호복과 안전장갑입니다. 상의와 장갑, 하의와 신발을 모두 착용했을 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열복의 경우 화염과 육육물 등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안전장갑의 경우에도 구멍이나 찢김이 확인되면 바로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보호복 및 안전장갑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세척 및 관리 방법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복 중에서도 화학물질용 보호복이 있는데요. 노출 시간이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보호복에 표시된 화학물질 보호 성능 표시나 제품 사용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리 보호구입니다. 다리 보호구는 작업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해야 하지만 너무 느슨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이 적은 안전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의 다리 및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끈을 단단히 조이고 수시로 조절하여 고정하도록 합니다. 다른 보호구들과 유사하게 파손된 경우 바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고 세척 및 관리 방법은 각 제품에 따른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언제 사용되고 대체되어야 하는지,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작업 중에는 결코 예외를 두지 않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했던 수많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보호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 감독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질 좋은 보호구를 지급하여 보호구 사용을 유도하도록 할 필요도 있죠. 안전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철저한 안전의식을 기른다면 자신과 기업, 국가를 위해 보호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보다 안전한 산림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사용 장비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림 안전보건 서포터즈와 함께 하나씩 장비도 살펴보고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시범과 당부 사항까지 정말 놓칠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은 단 하나. 산림 작업을 하는 가운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니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시고 실제 작업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산림 안전보건 서포터즈 승호와 세롬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